여러분,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아침에 11%나 폭락했어요. 진짜 세상 무너진 것 같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참 이 아이러니하게도 피눈물 나는 이 대폭락이 사실은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찍기 위한 가장 완벽한 축복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지금 여의도 큰손들은 겉으로는 곡소리 내면서도 뒤에서는 조용히 삼성 주식을 쓸어 담고 있어요. 중동에서 터진 미사일이 어떻게 삼성의 황금 티켓이 되는지 지식 한 방에서 싹 다 풀어드릴게요. 이런 돈 되는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식 한방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26년 지금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이 온통 중동 사태로 도배됐어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유가가 출렁이니까 우리 주식시장도 파랗게 질렸죠. 단 하루 만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1%나 허공으로 날아갔어요. 에이,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건물인 롯데월드타워를 15개나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 하루아침에 증발한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중동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왜 내 삼성전자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 거야? 진짜 주식 다 팔고 도망가야 하나?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절대 던지시면 안 돼요. 월스트리트의 달코 다른 투자자들이 지금 콧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총성은 중동에서 울렸지만 진짜 피를 철철 흘리는 건 저 멀리 있는 중국이다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겉보기엔 이란과 미국의 대결 같지만 이 판의 숨은 패배자는 완전히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란에서 쏜 미사일 파편이 돌고 돌아 베이징 한복판을 때리고 그게 다시 미국 텍사스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는 황금비가 되어 쏟아지는 기막힌 나비 효과가 지금 막 시작된 거죠. 위기 속에 숨겨진 진짜 수혜자가 누군지 감이 좀 오시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중동의 불똥이 뜬금없이 중국의 목줄을 조르고 삼성에게는 기회가 되는 걸까요? 그 소름 돋는 비밀의 열쇠는 바로 중국이 남몰래 꽂아두었던 비밀 주유소에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서 바로 파헤쳐 볼게요. 우리가 흔히 반도체 하면 손톱만한 실리콘 덩어리를 떠올리시잖아요. 여기서 에이, 그 조그만 칩 하나 만드는데 전기가 들어봤자 얼마나 들겠어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반도체 전문가들은 반도체를 돌이 아니라 전기로 만든다고 말해요. 반도체 메가팹 공장 하나가 전기를 얼마나 무식하게 먹어치우는지 아시나요? 2026년 기준으로 최첨단 반도체 공장 딱 한 곳이 뿜어내는 전력 소비량이 대정 완격 시 시민 150만 명이 1년 내내 쓰는 전기량하고 완벽하게 맞먹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싼값의 공장을 쌩쌩 돌리던 중국 반도체 공장장들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하고 있어요. 미국이 최신 장비도 못 사게 꽉 막아놔서 안 그래도 서러운데 믿었던 반값 에너지마저 완전히 끊겨버렸으니까요. 이걸 우리 동네 장사로 비유해 볼게요. 동네 PC방 사장님이 최신형 컴퓨터도 못 들여놓게 규제를 받는데 갑자기 한 달 전기세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0배나 훌쩍 뛰어버린 거예요. 제 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피눈물 흘리면서 당장 셔터 내리고 장사 접어야죠. 지금 중국 상황이 딱 이래요. 중국 반도체 기업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대로 가다간 칩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전기세 내다가 파산하게 생겼다며 울부짖고 있어요. 싼 전기와 싼 노동력을 무기 삼아 어떻게든 미국과 한국을 따라잡으려던 중국의 거대한 계획이 에너지 폭등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있는 거예요. 공장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보다 한숨 소리가 더 커진 셈이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당장 시장 분위기가 싹 바뀌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시장을 어지럽히며 마구잡이로 쏟아내던 싸구려 반도체 물량이 뚝 끊기면 과연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맞아요. 드디어 우리의 삼성전자가 무대 위로 화려하게 등판할 차례예요. 중국의 위기가 어떻게 삼성전자의 금고를 꽉꽉 채워주는지 바로 이어서 파헤쳐 볼게요. 그동안 중국은 나라에서 돈을 팍팍 대주니까 원가보다 싸게 반도체를 막 찍어냈어요. 시장에 싸구려 물건이 넘쳐나니까 우리 기업들이 제값을 받기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공장들이 전기세 폭탄 맞고 줄줄이 뻗어버렸잖아요. 시장에 헐값으로 쏟아지던 반도체 물량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창고에 물건 쌓아두고 버티던 삼성전자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용수철처럼 팍 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물건값 조금 올랐다고 11% 폭락했던 주가를 뒤집을 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하시겠죠. 이게 바로 반도체 사업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이걸 우리 동네 붕어빵 장사로 비유해 볼게요. 100만 원짜리 기계를 사서 붕어빵을 파는데 100개 팔 때까지는 기계값 갚느라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01개째부터 파는 붕어빵은 재료비 100원 빼고 900원이 전부 내 주머니로 꽂히는 진짜 순수익인 거예요. 반도체 공장은 수십조 원짜리 기계를 돌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엄청나요. 그런데 물건값이 딱 10%만 올라도 영업이익은 2배, 3배로 폭발해버려요. 어제까지만 해도 비싸다며 고개 돌리던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중국산 싼 물건이 없으니까 제발 우리부터 칩 좀 달라고 삼성전자 문 앞에 줄을 서고 있어요.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얹어줄 테니까 제발 창고, 문 좀 열어달라고 아우성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삼성전자는 엄청난 호재를 맞은 셈인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아무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도 전 세계 1등인 대만 TSMC가 꽉 잡고 있는데 삼성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싶으시죠? 그런데 미국이 왜 7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까지 삼성전자를 미국 본토 한복판으로 애타게 모셔왔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대만 TSMC 공장 한가운데 숨겨져 있는 3천억 원짜리 자폭 버튼 때문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인지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대만 반도체 산업의 치명적인 약점 바로 파헤쳐 볼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부터 최첨단 무기까지 전 세계 반도체의 절반 이상을 대만 TSMC가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TSMC가 저렇게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고 세계 1등인데 미국이 굳이 왜 삼성한테 매달려 하시겠죠? 그런데 미국 국방부 높은 사람들이 매일 밤잠을 설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만에 있는 저 반도체 공장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니까 제발 당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국이 언제 대만을 무력으로 집어삼킬지 몰라 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와 네덜란드 장비 회사가 진짜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소름 돋는 장치를 TSMC 공장 한가운데 몰래 심어놨어요. 바로 원격 자폭 버튼이에요.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쓰는 핵심 장비 한 대 가격이 무려 3천억 원이 넘거든요.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100채를 한 번에 살 수 있는 엄청난 기계죠. 그런데 만약 중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비싼 기계를 뺏으려고 하면 멀리서 버튼 하나만 탁 눌러서 단숨에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킬 스위치를 달아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인공지능 기계들을 쌩쌩 돌리는 TSMC 심장부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자폭 스위치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최고 기업들 사장님들이 모여서 우리 이러다 대만에 전쟁 한 번 나면 하루아침에 반도체 다 끊겨서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무려 7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보따리로 싸들고 삼성전자한테 찾아간 거예요. 우리나라 1년치 국방비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돈을 쥐어주면서 제발 미사일 떨어질 일 없는 가장 안전한 미국 본토 텍사스에 공장 좀 지어달라고 애원한 거죠. 결국 텍사스 삼성 공장은 단순한 공장 하나 짓는 게 아니라 미국 국가 안보를 통째로 지키는 거대한 방공호가 된 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삼성이 단순히 총알을 피할 수 있는 튼튼한 방공호라는 이유만으로 이 판을 다 먹는 건 아니거든요. 2026년 지금 전 세계 돈을 싹쓸이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진짜 무서운 이유가 하나 더 숨어 있어요. 바로 인공지능 생존의 절대 조건, 전력 다이어트 이야기예요. 이게 또 무슨 소리인지 다음 내용으로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2026년 지금 전 세계 돈을 싹쓸이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왜 삼성전자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요즘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같은 엄청난 회사 사장님들이 모여서 우리 이러다 전기 끊겨서 회사 다 망하게 생겼다며 덜덜 떨고 있어요. 반도체를 못 구해서 저러나 싶으시죠? 아니에요. 바로 전기가 턱없이 모자라서 그래요.
이게 딱 어떤 상황이냐면요. 수십억짜리 최고급 슈퍼카를 수천 대나 뽑아놨는데 동네에 기름 넣을 주유소가 단 하나도 없는 거랑 똑같아요. 인공지능 하나 똑똑하게 가르치려면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컴퓨터 공장을 24시간 내내 돌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어치우는 전기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어느 정도냐면 부산 시민 전체가 1년 내내 쓰는 전기를 이 공장 하나가 꿀꺽 삼켜버리는 수준이에요. 오죽하면 빅테크 기업들이 이 엄청난 전기를 감당하려고 회사 앞마당에 소형 원자력 발전소까지 직접 짓겠다고 삽을 뜨고 있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속으로 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전기가 모자란 거랑 삼성전자가 돈 버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야? 하시겠죠? 바로 여기서 삼성전자의 특급 무기인 HBM이 우원투수로 화려하게 등판합니다. HBM 메모리는 쉽게 말해서 밥은 쥐꼬리만큼 먹으면서 일은 10명 몫을 거뜬히 해내는 천재적인 반도체예요. 2026년 인공지능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전력 다이어트를 해야만 해요. 전기를 조금이라도 덜 먹는 반도체를 쓰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가 열을 받아서 펑 하고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HBM은 이제 단순한 기계 부품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업들의 유일한 생명줄이 된 거죠. 앞서 말씀드린 중국은 어떨까요? 싼 정의만 믿고 무식하게 공장 돌리던 중국은 이런 최첨단 저전력 기술 앞에서는 아예 명함조차 내밀지 못해요. 경기장 밖으로 완전히 쫓겨난 거죠. 자, 이렇게 중동에서 시작된 나비효과가 대만의 치명적인 약점을 찌르고 결국 인공지능 전력난까지 단번에 해결해줄 삼성전자라는 완벽한 종착역에 도착했어요. 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삼성전자 앞에 세계의 거대한 철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이게 과연 우리 주식 계좌에 어떤 마법을 부릴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앞서 짚어본 퍼즐 조각들을 쫙 모아볼게요. 지금 글로벌 자본시장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 앞에 세 개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있는 모양새예요. 첫 번째는 글로벌 기업들의 탈출 러시예요. 중동의 불안과 대만 공장의 3천억 원짜리 자폭 버튼 리스크를 깨달은 기업들이 지정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생산 기지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두 번째는 반도체 가격의 반등이에요. 기름값 폭탄에 중국 공장들이 주춤하면서 시장을 어지럽히던 헐값 반도체 물량이 줄어들고 있죠. 자연스럽게 창고에 쌓여있던 물건들의 몸값이 뛰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바로 HBM이에요. 2026년 현재 극심한 인공지능 전력난 속에서 데이터 센터의 전기를 획기적으로 아껴줄 대체 불가능한 무기니까요. 이 세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겉으로는 위기 같아 보이는 지금이 오히려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기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참 많아요. 여기서 속으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논리적으로는 알겠는데 당장 내 주식 계좌는 파란불이고 외국인들은 기름값 무섭다고 팔고 나가는데 어떻게 하시겠죠? 맞아요. 당장 눈앞에 닥친 시장의 변동성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당장 내일 대출 이자 내야 하는 우리의 지갑부터 얼어붙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투자의 역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과거 2001년 9.11 테러처럼 세상을 뒤흔든 거대한 지정학적 위기가 터졌을 때 대중은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났지만 그 직후 시장은 120% 가까이 급반등하며 V자로 회복했던 사례들이 꽤 많거든요. 주식은 대중의 공포를 먹고 자란다는 격언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물론 과거의 역사가 미래의 수익을 100%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결국 주식을 살지 팔지 혹은 관망할지에 대한 선택과 책임은 온전히 우리 각자의 몫이니까요. 다만 앞으로 이런 굵직한 경제 뉴스를 보실 때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붉고 푸른 숫자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통찰력 렌즈를 하나 껴보세요. 표면적인 위기, 그 이면에서 글로벌 자본이 어느 방향으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조용히 이동하고 있는지 진짜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내는 안경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중동의 총성과 대만의 리스크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계신가요? 위기 속에 숨은 기회를 엿보고 계신지 아니면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솔직한 시선과 투자 전략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